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카이스트 박사과정 중에 있는 건현 학생입니다. 오늘 세미나 발표 주제는 Research of Adversarial Example on Deep Neural Network로 딥 뉴럴 네트워크 상에서 Adversarial Example에 대한 연구 및 제가 발표한 그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을 이제 시작하고 그다음 관련 연구, 그다음에 Adversarial Example에 대한 관련 연구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한 후에 이제 제가 제안했던 그 문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스킨 두 가지를 설명 후에 결론 순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짧게 말해서 DNA라고 해서 이제 이 머신러닝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거의 태스크에 이제 이미지나 뭐 음성이나 뭐 탐지나 이제 패턴에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사물을 인식한 걸 볼 수 있는데, 자동차나 뭐 개나 말이나 사람에 대해서 높은 확률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이러한 DNN에 갖고 있는 이제 시큐리티 상의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공격이 있는데, Adversarial Example은 뭐냐면 그러니까 오리지널 인풋 데이터에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하면 이 DNN이 잘못 분류하게 되는 공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거를 이제 탐지할 수 없는 작은 노이즈로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식별하지만 기계만 잘못 인식하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제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에 이제 자동차가 이제 뉴턴이라는 표지판을 이제 이미 학습된 그 딥 뉴럴 네트워크 상으로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뉴턴 사인이 갖고 있는 소프트 매스, 마지막 아웃레이어에 있는 소프트 매스가 뉴턴 사인이 가장 높은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표지판은 이제 뉴턴이라고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공격자가 악의적으로 인풋 데이터에 이제 노이즈를 가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좀 보기 쉽게 이제 노이즈를 줬지만 사실 사람이 보기에 구분하기 어려운 이 노이즈를 주게 되면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뉴턴 사인이 아닌 뉴턴이 아닌 걸로 잘못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나 뭐 의료 사업 이런 부분에서 Adversarial Example를 통한 공격이 이제 심각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연구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Adversarial Example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하면, 왼쪽에 보이는 이 이미지는 이제 오리지널 인풋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게 이 이미지를 줬을 때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이 샘플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각각의 이제 클래스 확률값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7이라는 숫자가 가장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태커는 이제 타겟 클래스를 선정하게 됩니다. 타겟 클래스는 이제 공격자가 선택한 공격하고 잘못 인식하게 하고자 하는 이제 클래스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0이라는 숫자를 이제 지정을 한다면, 이제 공격자는 이제 이 W값은 노이즈를 의미하는데, 오리지널 데이터에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이게 이제 합쳐진 이 이미지가 0으로 인식될 때까지 많은 이터레이션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0이라고 인식이 되면 그 순간 이제 이터레이션을 멈추고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게 되는데, 이제 이 이미지가 이제 Adversarial Example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7이지만 기계는 이제 0으로 잘못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좀 노이즈가 보이지만 이제 컬러 이미지는 더 안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Adversarial Example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Adversarial Example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식이 있는데, 이제 L이라는 함수는 오리지널 샘플과 Adversarial Example의 거리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Adversarial Example이
그 인식한 클래스와 오리지널 데이터를 인식한 클래스가 이제 다른 거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최소한의 이제 디스토션을 갖는 이러한 이제 함수식을 오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갖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원은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샘플이 이 원 디시전 바운드 안에 있으면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디시전 바운드리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잘못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드버셔 에그젬플은 오리지널 샘플의 최소한의 디스토션을 가지면서 거리를 가지면서 잘못 분류되는 그 순간에 이제 분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게 이제 어드버셔 에그젬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연구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면, 이제 머신러닝 시큐리티의 이슈는 처음에 이제 버레노라고 하는 저자에 의해서 2010년에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커저티브 어택과 익스플로러티브 어택이 있습니다. 커저티브 어택은 뭐냐면, 이제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 트레이닝 데이터에 악의적인 학습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여서 이제 모델의 애큐리시를 떨어뜨리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익스플로러티브 어택은 이제 모델의 트레이닝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잘못 분류하게 하는 그러한 공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커저티브 어택의 대표적인 어택인 포이즌 어택을 설명하면, 이 어택의 목표는 이제 타겟 모델의 애큐리시를 떨어뜨리는 게 목표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학습할 때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되게 효과적이고 애큐리시 떨어뜨리는 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제 그 과정상 데이터 학습하는 과정에 트레인 데이터까지 접근해야 하는 권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강한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질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고, 반면에 이제 어드버셔 에그젬플은 이제 프리트레인된, 그러니까 모델이 학습이 끝난 모델을 대상으로 이 테스트 데이터만 이제 가공을 해서 잘못 분류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정상 약간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버셔 에그젬플은 이제 2014년도 이제 스웨지라고 하는 저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제안이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공격과 이제 방어 방법이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공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공격 방법은 이제 총 4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인포메이션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왜곡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그 어드버셔 에그젬플의 목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 아니면 생성 방법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방어 방법은 이제 리액티브 디펜스와 프로액티브 디펜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택 방법에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면, 이제 4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타겟 인포메이션의 종류에 따른 이제 공격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화이트 박스와 이제 블랙 박스 어택이 있습니다. 화이트 박스는 이제 모델의 모든 정보를 공격자가 알고 있는 과정 하에서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델 아키텍처나 파라미터나 그 마지막에 있는 소프트맥스에 있는 클래스 프로바빌리티 확률값도 알아야 된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여러 화이트 박스의 공격 성공률은 거의 이제 100%까지 이제 이루어진 논문들이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어택은 이제 반면에 이제 타겟 모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오직 쿼리만 그러니까 블랙박스 모델에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yes or no라는 이제 결과값만 받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블랙박스 어택으로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트랜스퍼러빌리티와 유니버셜 퍼터메이션, 그 다음에 서브스티튜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먼저 트랜스퍼러빌리티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이 블랙박스 어택에서 공격자가 알고 있는 임의의 모델에서 생성한 어드버셔 에그젬플은 알려지지 않는 임의의 모델에 대해서도 동일한 공격 효과가 있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처음 소개된 후에 이제 또 어떤 방법이 소개가 됐냐면, 이제 한 개의 모델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모델을 동시에 속이는, 그러니까 공격자가 알고 있는 여러 개의 모델을 동시에 속이는 어드버셔 에그젬플은
좀 더 높은 확률로 블랙박스 모델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의 논문들이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과 2018년도에 트랜스퍼 어택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법이 이제 소개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유니버셜 퍼터베이션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까 기존에는 이제 한 개의 이미지를 잘못 이미지로 이제 인식하는 그 노이즈만 추가했다면, 이 방법은 그 어떤 데이터셋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각각 잘못 분류하는 노이즈, 공통된 노이즈를 생성해서 이 노이즈만 있으면 어떤 이미지에 이 노이즈만 추가하면 잘못 인식하게 하는, 그래서 블랙박스에서도 공격이 가능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컬러 이미지를 대상으로 했고, 기존 방법보다 약간 상대적으로 높은 디스토션이 있지만, 노이즈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 이미지에 이 노이즈만 추가하면 공격이 가능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서스티튜트 네트워크라는 방법이 있는데, 2017년에 이제 니콜라스 파파낫에 의해서 제안이 됐습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 이제 어태커가 이제 블랙박스 모델과 유사한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커리를 이용해서 여기 이 실험에서 논문에서는 한 200번 정도의 커리를 통해서 유사한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 유사한 모델을 생성한 후에 그 유사한 모델을 통해서 생성한 어드버저 에그젬플은 블랙박스 모델의 공격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이용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인버전 어택과 유사한 공격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엠니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88% 이상의 공격 효과를 냈고, 아마존과 구글 서비스, 이미지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약 80%의 공격 성공률을 보인다고 논문에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격 방법의 두 가지 방법이 디스토션을 주는 방법에 따라 또 분류할 수 있는데, 디스토션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L0는 각 픽셀에 대칭되는 픽셀의 차이값의 합을 디스토션을 주는 방법이고, L2는 각 픽셀의 차이의 제곱근의 합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L 무한대는 각 픽셀의 최대값을 통해서 이제 디스토션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옵티멀하게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든 이제 이 수치가 작아질수록 어드버저 에그젬플은 원본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어떤 게 최적의 그 디스토션을 주는지 이 방법도 한 연구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어드버저 에그젬플의 이제 목표하는 그 타겟 목표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타겟티드 어드버저 에그젬플과 언타겟티드 어드버저 에그젬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타겟티드 어드버저 에그젬플은 이 공격자가 선택한 그 클래스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조건식에 보면 어드버저 에그젬플을 이제 S 공격자가 공격한 타겟 클래스로 인식하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반면에 언타겟티드 어드버저 에그젬플은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클래스가 아닌 조건만 성립이 되면 성립하면 원본 클래스가 아닌 것만 잘못 분류하게 되면 하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타겟티드 어드버저 에그젬플이 좀 빠르고 쉽고 적은 디스토션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드버저 에그젬플 생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 제안한 방법 외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패스트 그레디언트 사인 메서드 방법으로 오리지널 샘플의 각 그 그레디언트 로스 값을 이제 주면서 이제 최적의 노이즈를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가장 쉽고 빠르면서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이제 방법이 되겠는데, 이제 FGSM을 좀 발전시켜서 한 방법이 IFGSM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 기존에 입실론이라는 차이만큼 이제 노이즈를 줬다고 한다면, 이 입실론을 클립으로 이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제 세분화시켜서 그만큼 로스를 줘서 이제 최적의 더 작은 디스토션으로 미스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한 버전으로 생각하게 하면 되겠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카니 와그너 메서드라고 해서 2017년 이제 SP 논문에 실린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7가지 오브젝티브 펑션과 세 가지 디스턴트 어택을 이제 모두 실험을 하였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2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 먼저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제 바꾼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f라는 함수가 원래는 조건식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확장하면서 이 C 값에 따라서 이제 어택 석세스를 높이면서 디스토션을 줄이는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컨피던스 K라는 이제 디스토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드버셔 이그젬플에 최신의 방어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그 K 값을 증가하면 이제 그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 디스토션을 주게 되면 이제 공격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많이 이제 조용되어 있고 화이트 박스는 거의 100%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그너는 이제 또한 이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오디오 도메인까지도 이제 확장해서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원피스 어택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기존까지는 전체 이미지의 노이즈를 줬다고 한다면 이 방법은 이미지 상의 한 개의 픽셀만 변경해도 잘못 분류할 수 있다라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퍼런셜 에볼루션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어드버셔 이그젬플을 찾는데 기존의 솔루션과 이제 캔디데이트 솔루션을 비교하면서 가장 높은 확률의 미스클리피케이션을 일으키는 것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논문에서는 이제 시파 이미지 상으로는 70%의 공격 성능을 보이지만 실제 이제 구현을 해보면 이제 소스코드 구현을 해보면 20%에서 30% 정도의 공격 성능을 모델마다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공격을 이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제 오디오 도메인에서도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오디오 측면에서 이제 딥스피치라고 하는 이제 스피치 인식 그 시스템을 대상으로 이제 니콜라스 칼리닉이 제안을 했고 화이트 박스로 해서 변경된 CTC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소한의 노이즈로 공격 성능률 100%를 갖고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0.01은 이제 왜곡인데 거의 이 노이즈를 약간의 노이즈만 추가하면 원래 이 디스피치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오디오뿐만 아니라 비디오 측면에서도 이제 2019년 올해 NDSS에서 이제 업셋된 논문인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디오 각 프레임마다 클립마다 이제 최소한의 노이즈를 줘서 이 원본 이미지를 잘못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보다는 약간 낮은 80% 공격 성공률로 이제 논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버셔 이그젬플의 공격은 이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오디오, 비디오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공격 측면 아니라 방어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면 방어는 이제 딕텍션 방법과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좀 어드버셔 이그젬플 강하게 만드는 방법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디텍팅은 그냥 어드버셔 이그젬플이다라고 yes or no로 그냥 판별하는 걸 의미하고 이 밑에 있는 프로액티브는 어드버셔 이그젬플을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액티브 디펜스 방법은 이제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 외에도 많지만 3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디스틸레이션 메서드와 어드버셔 트레이닝 방법과 필터링 메서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다 같이 혼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디펜스의 첫 번째인 이제 어드버셔 디텍팅 방법은 이제 어떠한 특정 스레솔드를 정해서 그 뉴럴 네트워크의 마지막에 있는 레이어 아웃풋의 클래스의 피처들의 특징을 분석을 해서
오리지널 샘플의 특징과 어드버셔 이그젬플의 분포의 차이를 이용해서 어드버셔 이그젬플을 이제 디텍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어떠한 이제 그 적정한 한계점을 이제 성정하고 그 어드버셔 이그젬플 분포와 오리지널 샘플 분포를 분석해야 하는 점에 이제 그 논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액티브 디펜스의 세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디스틸레이션 메서드인데, 이 메서드는 2016년 이제 SP 논문에서 발표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두 가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와 라벨을 주게 되면 이제 이거를 딥뉴럴 네트워크 계산해서 그 소프트맥스의 이런 확률값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디스트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는 이제 원래는 트레이닝 라벨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트레이닝 라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이 소프트맥스의 확률값을 여기에 다시 사용을 해서 한다는 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어드버셔 이그젬플을 만들 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좀 더 복잡하게 해서 어드버셔 이그젬플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되고,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소개가 되었고, 좀 강하게 뉴럴 네트워크 두 가지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어드버셔 트레이닝 방법으로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 이제 오리지널 트레이닝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델 자체적으로 생성한 어드버셔 이그젬플도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 속해서 같이 학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심플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단점은 어드버셔 이그젬플도 같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애큐러시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큐러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이 어드버셔 트레이닝 방법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버셔 트레이닝 방법 중에 이제 이건 한 개의 모델에서 생성한 어드버셔 이그젬플을 학습했다면 한다면, 이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생성한 어드버셔 이그젬플을 학습해서 하는 방법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필터링 메소드라고 해서 이제 이 타겟 모델을 가기 전에 어떠한 모듈을 이용해서 어드버셔에 있는 퍼터베이션을 없앤 상태에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링 메소드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드버셔 이그젬플이 있지만 미리 학습된 어드버셔 이그젬플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 필터 제너레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얘를 통과시킨 이미지를 다시 인식하게 되면 7로 이제 96.5%로 인식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듈을 이제 생성해야 된다는 좀 추가적인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다는 점이 좀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어셈블 디펜스 메소드라고 아까 전에 있는 디텍팅과 어드버셔 이그젬플을 이제 혼합한 방법이 되겠는데, 이 모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텍터와 리포머를 거친 거를 통해서 이제 타겟 모델을 이제 인식하는 방법인데, 이 디텍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어드버셔 이그젬플이 이제 디스토션이 높은 것들을 미리 디텍터가 탐지를 해서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디텍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드버셔 이그젬플이 있으면 이렇게 어드버셔 이그젬플에 원래 이 디시전 바운드 근처에 있는데 너무 디스토션이 많은 어드버셔 이그젬플은 버려버리는 그런 디텍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도 남은 이제 어드버셔 이그젬플은 리포머를 통해서 어드버셔 이그젬플이 있으면 오리지널 샘플과 가장 비슷한 오리지널 샘플로 컨버트 바꿔줌으로써 어드버셔 이그젬플을 정확히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소스 코드로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해봤는데, 100개의 샘플을 보내면 일단 디텍터로 인해서 이제 디스토션이 많은 것들을 이제 먼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총 37개가 먼저 통과를 하게 되고, 37개가 통과된 이미지를 다시 리포머를 통해서 오리지널 샘플과 가장 유사한 걸로 이제 바꾸게 되면 그 중에 이제 35개만 정상적 2개만 이제 공격이 성공하는 이러한 방법을 이제 막아낸 방법으로 이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합된 방어 방법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018년 NDSS에 소개된 방법인데, 이 방법은 이제 여러 개
세 개의 모델의 이제 각각의 프레디션을 비교해서 적절한 트레솔드가 이상이 되면 이제 어드버셔 example이라고 해서 디텍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피처 스케지는 어떤 특정 영역에 있는 피처를 이제 이용해서 어드버셔 example이 갖고 있는 패턴을 이용해서 이제 구분해서 디텍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드버셔 example에 대한 공격과 이제 방어가 이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알려진 거로는 화이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택 측면이 더 공격이 거의 100%인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이제 어택 측면에서는 이제 블랙박스 모델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디펜스는 이제 모델을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디텍팅하는 측면에서 이제 방어 논문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관련 연구에 대한 소개 마치고 이제 제가 이 어드버셔 example를 연구하면서 좀 공부했던 부분인데, 밀리터리 환경에서 이제 어드버셔 example는 유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군의 그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속이면서 아군의 뉴럴 네트워크는 속이지 않는 어떠한 노이즈를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떠한 데이터 표지판이 있으면 어떤 작은 디스톤을 주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아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인식하지만 적군만 이제 잘못 인식하게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어떤 특정 클래스파이어만 공격하는 어드버셔 example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아까 전에 언타깃티드 어드버셔 example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클래스가 아닌 임의의 클래스로 이제 인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다 쉬운 방법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패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0 같은 경우에는 9로 인식하기 하는 가능성이 크고,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로 인식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프렌드 쉐이프 이베이전 어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면, 이 방법은 이제 적군의 그 딥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잘못 인식하면서 아군의 클래스파이어는 정상적으로 인식하며 하고 최소한의 디스토션을 주는 어드버셔 example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티드와 언타겟티드 두 가지 측면을 다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언타겟티드, 타겟티드의 각각의 차이점과 디스토션, 어택 서세스 레이트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렌드 쉐이프 어드버셔 example은 다음과 같은 조건식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언타깃티드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드버셔 example이 에너미 같은 경우에는 잘못 인식하면서 프렌드는 이제 정상적인 데이터로 인식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 가장 최소한의 디스톤을 갖는 S타 어드버셔 example를 찾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적군의 디시전 바운드리 의미하고, 파란색은 아군의 디시전 바운드리 의미하는데, 아군의 디시전 바운드리 안에 분포하면서 적군의 클래스파이는 밖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점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아키텍처는 이제 다음과 같이 트랜스포머와 이제 아군의 클래스파이어와 적군 클래스파이어가 있는 상황에서 화이트 박스 가정하에서 이제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티드 같은 경우에는 프렌드 클래스파이어는 이제 오리지널 클래스로 인식하고면서 적군 클래스파이어는 이제 공격자가 선택한 타깃 클래스로 인식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게 되었고, 언타깃티드는 에너미가 이제 오리지널 클래스가 아니고 이제 프렌드 클래스파이어는 이제 오리지널 클래스로 인식하는 지점을 찾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은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로스티를 미니마이즈해서 생성하면 되는데, 로스티는 디스토션이 담당하는 로스와 프렌드의 로스와 에너미 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디스토션 리소션 로스는 이 다음과 같이 에스타와 이제 탄제트 이 식을 이용하는데, 이 식은 박스 컨스트레인트 메서드라고 해서 이 스코프를 0과 1로 이제 바꿔서 좀 더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할 때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 프렌드는 이 로스 프렌드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게 되면 이 프렌드 클래스파이어가 오리지널 클래스로 이제 인식하는 확률이 가장 높게
인식하게 하는 로스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너미의 로스는 이 로스 펑션을 이제 줄이면 줄일수록 타겟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 클래스가 가장 높은 확률로 이제 인식되게 하게 했고, 언타겟티드는 오리지널 클래스가 아닌 이미의 클래스가 가장 높게 하는 그런 확률식으로 이제 로스를 이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티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면서 이제 프렌드 쉐이프를 만족하는 점을 찾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이 되겠고, 이제 실험 환경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셋으로는 이제 엠니스트와 시파10을 이용하였습니다. 엠니스트는 이제 손글씨 대표적인 이미지 셋을 의미하고, 시파10은 이제 컬러 이미지로서 이제 10가지로 구분된 사물 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과 텐서플로우라고 한 이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앞서서 먼저 이제 딥프렌드와 디에너미를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딥프렌드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이용하였고, 디에너미 클래시파이는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CNN 뉴럴 네트워크를 2번 이용한 방어 방법을 이용해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만 개의 트레인 데이터를 이용했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10,000개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10,000개의 테스트 데이터의 결과는 이제 각각 99% 이상의 애큐시를 갖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대상으로 이제 어드버셔 에그젠플 트랜스포머는 이제 각각의 어드버셔 에그젠플을 생성한 다음에 각각의 2개의 모델에게 이제 인풋 값을 주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어드버셔 에그젠플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드버셔 에그젠플을 생성할 때 알고리즘은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옵티마이저를 이용했고, 러닝레이터는 0.001, 그 다음에 초기 값은 0.0001로 이제 주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는 이제 타겟티드와 언타겟티드 어드버셔 에그젠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타겟티드 어드버셔 에그젠플은 프렌들리 클래시파이는 정상적으로 인식하며 하고, 이제 디에너미는 이제 잘못 인식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오리지널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샘플이고, 이제 에너미 클래시파이가 각각 이제 잘못 인식하는 그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약간의 노이즈는 있지만 약간 그래도 이제 정상적으로 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인식하지만 기계는 에너미 클래시파이는 잘못 인식하는 어드버셔 에그젠플을 생성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래서 0과 1, 2, 3, 4가 있을 때 각각의 0일 경우에 이제 1로 인식할 때, 2로 인식할 때, 9로 인식할 때 각각의 디스토션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타겟티드 클래스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디스토션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어태커가 어떤 타겟티드 클래스를 할 때 어떤 그 참고사항으로 이 디스토션을 고려해서 이제 어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터레이션 반복 횟수에 따라서 이제 공격 성공률과 그 다음에 디프렌드 애큐러시와 이제 디스토션을 보여주는데, 이터레이션이 많아질수록 이제 디스토션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터레이션이 많아질수록 노이즈가 이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션이 많을수록 이제 디프렌드 클래시파이는 이제 정확히 인식하면서 디에너미에 있는 각 타겟 어택 서세스는 또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 500지점일 때 디프렌드 애큐러시는 100% 인식하면서 그 에너미 클래시파이는 이제 100% 공격을 성공하는 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언타겟티드 어드버셔 에그젠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컴퓨전 매트리스가 있고, 에너미 클래시파이어 각각 이제 잘못 인식하는 이제 100개 각각의 클래스에 100개를 줬을 때의 그 컴퓨전 매트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언타겟티드 어드버셔 에그젠플도 이제 타겟티드와 마찬가지로 이터레이션이 많을수록 디스토션이 줄어들고 디프렌드 애큐러시는 증가하면서 어택 서세스는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겟티드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공격 성공률과 애큐러시가 거의 100% 되는 걸 볼 수 있고, 디스토션도 타겟티드보다는 좀 더 낮은
디스토션으로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교한 게 되는데, 타겟티드는 약 이터레이션이 한 500 정도가 필요하고, 언타겟티드는 이제 약 400 정도가 보다 적은 이터레이션으로 이제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토션은 이제 마찬가지로 언타겟티드가 좀 더 적은 디스토션으로 공격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파 10의 경우에 이제 이미지 셋을 의미하고, 이 시파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 엠리스와 달리 이 노이즈가 거의 식별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컬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마찬가지로 시파 10에서도 이제 프렌드 쉐이프 어드버저 example이 생성이 가능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타겟티드 어드버저 example이 되어 있고, 이제 엠리스와 거의 비슷한 패턴이 있겠습니다. 시파 10은 이제 엠리스와 달리 이제 좀 더 많은 컬러 이미지 때문에 좀 더 많은 이터레이션이 요구되고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스토션도 마찬가지로 이 디스토션은 이제 L2 방식으로 이제 민 스퀘어 에어의 픽셀의 차이값의 합을 이용했기 때문에 시파 10이 픽셀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디스토션이 증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타겟티드가 좀 더 낮은 이터레이션과 디스토션을 타겟티드보다 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킴의 이제 디스커션은 이제 만약에 두 개의 프렌들리 모델과 에너미 클래시파이어가 만약에 정확하게 같다, 파라미터도 정확하게 같다고 한다면 프렌드 쉐이프 어드버저 example 생성하는 이제 불가능하고, 만약에 두 개의 모델이 약간 비슷하더라도 이제 디시전 바운드가 약간 다르게 된다면, 파라미터가 다르게 된다면 생성이 가능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인 데이터셋을 바꾼다든지 순서를 바꾼다든지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프렌드 쉐이프 어드버저 example는 생성이 가능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언타겟티드 어택이 많이 적은 디스토션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언타겟티드 어택이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렌드 쉐이프 어드버저 example은 이제 컨버트 채널 스킴에 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프렌드와 에너미 역할을 바꿔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샌더와 리시버가 이제 있으면, 샌더가 만약에 리시버 클래시파이어에게 특정 인포메이션을 이제 담고 싶으면 이 타겟 클래스에 이제 히든 인포메이션을 담아서 컨버트 채널로 통해서 이제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보내게 되면 이제 뭐 머신이나 휴먼이 이제 1, 2,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정 클래스만 1007로 이제 인식해서 어떤 특정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스킴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은 뭐냐면, 이제 10가지의 프렌드 쉐이프로 생성된 이미지를 40명의 사람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으면 만약에 9라는 숫자가 있으면 9 이미지 안에 다른 숫자가 숨겨져 있다면 어떤 숫자일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랜덤 실렉션과 비슷한 확률로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랜덤 실렉션은 이제 9분의 1이기 때문에 11.1%가 되기 때문에 11.1%에 거의 유사하게 분석이 돼서 사람은 이제 거의 그 노이즈를 분간할 수 없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렌드 쉐이프 어드버저를 좀 확장해서 이제 멀티타겟 어드버저 example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한 개의 이미지를 이제 수정을 해서 각각 이제 뉴럴 네트워크마다 이제 각각 다른 클래스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은 뉴턴으로, 하나는 직진 신호로, 하나는 오른쪽 신호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확장해서 이제 하였고, 이건 이제 멀티플 모델의 화이트 박스로 생성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인데, 이 노이즈가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6라는 이미지지만 D1부터 D5까지 각각 모델이 타겟 클래스로 각각 다르게 인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이미지로 각각의 다른 여러 개의 클래스파이어를 각각 다른 클래스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스킴은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프렌드 쉐이프 어드버저 example를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패턴이 있어서 이제 보완한 방법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언타겟티드 어드버저이 갖고 있는 이제 패턴을 좀 없애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 과정에서 이제 적은 디스토션으로 높은 확률로 이제 생성 과정에서 이제 패턴을 줄이는 방법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아까 기존 식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전에는 언타겟티드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클래스가 아닌 걸로 인식하게 됐지만, 이 조건실에 이제 랜덤 값을
R로 줌으로써 이제 패턴을 줄이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엠리스트와 시파에 이제 각각 실험을 했고 이제 거의 균등한 분포로 이제 패턴이 줄어드는 그런 언타깃티드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박스로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도로나 오디오나 이제 위장 같은 경우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다양한 공격과 방어 방법이 이제 지속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블랙박스 어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도메인 같은 경우에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이 적용되고 있는데 뭐 텍스트나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도메인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캡처 같은 이미지나 뭐 페이스 얼굴 인식, 그다음에 스피치 인식 시스템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련 연구로 이제 그동안 연구했던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에 연구를 했고 참고 문헌이 되겠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화이트박스랑 블랙박스 어택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리뷰하는 분들을 보거나 혹은 리뷰를 받아보거나 하면은 화이트박스 어택이 되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디펜스 모델을 제안을 하면은 화이트박스 모델에서 해야 돼서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게 프랙티컬하다 안 프랙티컬하다라고 다 의견이 좀 갈리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제너럴하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좋은 질문인데 일단 이미지 분야에서는요 그 화이트박스는 거의 100% 공격 성공을 갖고 있고 아까 니콜란스 칼리닉 와그너 메서드 관련 연구에 보여줬는데 그 저자가 이제 지금까지 있는 10가지의 디펜스 시스템을 다 테스트를 해서 화이트박스로 공격을 성공했다라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화이트박스인 경우에는 이제 공격 성공이 높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 분야인 블랙박스 어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블랙박스도 이제 프랙티컬한 측면까지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이제 도로판에 이제 노이즈를 줘서 자율주행 차량의 각도에 따라서 이제 잘못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까지 분석해서 이제 이미지 분야까지는 프랙티컬 측면까지 블랙박스로 이제 연구가 됐고 이제 음성과 비디오 분야는 이제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약간 이제 화이트박스로 되게 제한적인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봤던 오디오 분야에서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실제 그냥 그 소스 코드에 직접 그 음성 파일을 그냥 컴퓨터 상에 넣는 시뮬레이션 상으로 공격이 되는 것만 보여져서 실제 프랙티컬한 거는 아직 음성과 또 이 비디오는 아직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지금 앞으로 계속 연구될 분야고 발전된 분야이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